안녕하세요.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.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국산 SUV 중에 가장 고가 차량인 제네시스 GV80 3.5 터보 가솔린 4륜구동 모델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 차를 그냥 평상시처럼 주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. 이 차는 일단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. 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는 각종 부분들의 어떤 촉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어요. 그래서 좀 비싼 차, 실제로 비싼 차이긴 하지만 비싼 차에 타고 가는 느낌을 아주 진득하게 그렇게 전해줍니다. 그리고 이 차가 또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점으로 보이는 거는 이 직진 방향의 주행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. 길만 똑바로 앞으로 뻗어 있으면은 그냥 이 두 손을 이 스티어링을 잡지 않더라도 무한정 계속 혼자 알아서 직진해서 갈 정도로 굉장히 적은 힘을 손에다 주고도 운전이 가능합니다. 이 직진 주행을 할 때 지금 뭐 차선 유지와 관련된 기능은 하나도 지금 안 켜고 순전히 저의 힘으로,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이걸 부여잡고 가고 있는데, 네,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좋습니다. 지금 앞에 이제 지능형 헤드램프, 그게 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주변부는 지금 하이빔을 유지를 하고 앞에 부분은 좀 어둡게 만든 게 좀 눈에 띄시죠. 또 이 차가 좀 좋게 느낀다는 점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나는 소음들이 이렇게 잘 차단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차가 아무래도 좀 폭이 넓은 4개의 타이어를 갖고 있는데요. 265mm죠. 22인치 타이어를 갖고 있고요. 그래서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어쩔 수 없이 들리기는 합니다. 분명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로드 노이즈 컨트롤하는 그런 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분명히 그게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겠지만 타이어 구르는 소리를 좀 완전히 막아주지는 않고 있습니다. 그런 타이어 소리는 아무래도 주행할 때 좀 최소한의 레벨은 좀 실내에 들어오는 게 오히려 안전에 도움이 되죠. 이 길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청각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데요. 그 정도 수준의 좀 납득할 만한 그런 소음 레벨을 좀 보여줍니다. 그리고 뭐 이 앞에 이제 앞유리나 이 옆에 이제 도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소리들은 잘 이렇게 차단되어져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작동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, 그거를 한번 활성화 비활성화를 하면서 좀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, 어디 메뉴를 찾아봐도 좀 그런 메뉴는 없더라고요. 다르게 말하면은 로드 노이즈 컨트롤 기능은 좀 상시 켜져 있다,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. 지금은 주행하고 있는 모드는 에코 모드인데요. 지금 뭐 고속화도로의 규정 속도대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. 굉장히 낮은 RPM을 사용을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엔진 소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뭐 1-2천 RPM 사이에서는 거의 실내에서 들을 수 없다,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은 좀 상당히 지름이 큰 편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아래 위가 뚫려 있는 구조의 이 투스포크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. 좀 이 차의 성격에 좀 잘 맞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앞에 이제 12.3인치의 3D 클러스터가 있는데, 드라이브 모드를 좀 이렇게 주행 중에 바꿔보면 디자인이 바뀌어요. 지금 컴포트 모드로만 바꿔도 이 제네시스에서 추구하는 코퍼 색깔이 좀 이렇게 드러나고요. 네, 또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또 흰색 바탕으로 좀 되면서 빨개야 될 부분은 바늘 부분만 그렇게 빨갛게 좀 남아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좀 디자인이 바로바로 바뀌는 그런 점이 있고요. 앞에 지금 조명쇼가 계속 현란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차는 정말 편안합니다. 네, 이렇게 요철을 넘을 때 반응도 굉장히 편안합니다. 안락성 측면에서는 좀 불만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터널에 들어와서도 사실은 되게 시끄러워야 되는데, 지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줄이 촘촘히 있는 이 콘크리트路面을 가고 있는데도 소음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잘 차단되어 있습니다. 정숙합니다, 아주. 그리고 여기 지금 가상현실 내비게이션을 일부러 화면을 좀 켜놓고 있는데, 뭐 목적지 설정은 안 했습니다만, 내가 주행해야 되는 차로를 이렇게 앞에 동영상 화면에다가 마치 카페트를 깔아놓은 것처럼
그렇게 보여주는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. 차는 다른 제네시스 모델보다 중립주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네요. 특히 지금 에코 모드에서도 그렇겠지만 웬만한 상황에서 좀 엑셀을 부드럽게 놓기만 하면 거의 모든 순간에 이 엔진 회전수를 아이들링 속도로 떨어뜨립니다. 네, 그러니까 중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. 이렇게 이제 했다가 다시 이제 엑셀을 밟았을 때의 동력의 재연결도 뭐 아무런 그런 그 기어의 체결감 같은 게 전혀 없이 부드러운 동작을 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태까지 좀 이 차가 보여주는 특징은 굉장히 편하고 네, 안정적이고 좀 고급차에게서 바라는 그런 면들을 차가 좀 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차에 이제 3.0 디젤 직렬 6기통 엔진을 가진 3.0 디젤을 탔을 때와 좀 차이가 나는 거는 그 차만 그랬을 수는 있는데요. 그 디젤을 탔을 때는 엔진의 RPM이 그러니까 1000rpm 부근으로 떨어지거나 또 그 아래에서 1000rpm 부근으로 올라갈 때 미세한 진동이 좀 차에 특히 그 운전자의 손에 좀 전해졌었거든요. 이 스티어링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이 차는 그런 부분이 좀 전혀 없고요.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점진적으로 올려갈 때 그러니까 디젤 엔진에서는 들렸던 그르렁거림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그런 부분이 좀 전혀 없습니다. 회전을 올려가는 것도 훨씬 좀 매끄러워서 더 고급지게 그렇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또 이 차에서 좀 많이 고급지다고 만족감이 높게 생각이 되는 게 이 운전석 시트입니다. 여기에 뭐 이제 어떤 공기 주머니를 통한 그런 마사지 기능까지 있는데요. 일단은 좀 첫인상에서 좋은 부분을 주는 게 이 시트 조절을 하려고 스위치를 만지면은 그렇게 내가 만진 스위치를 팝업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. 네, 그래서 이 왼손이 그러니까 스위치에서 스위치로 옮겨갈 때 굉장히 좀 즉각 그렇게 좀 빠르게 반응하는 것도 재미나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. 그 아까 이제 제가 마사지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버튼 중에 좀 지금 요 버튼이 있어요. 네, 그거가 뭐 스트레칭 기능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골반 스트레칭, 허리 스트레칭, 전신 스트레칭인데요. 혹시 전신 스트레칭을 많이 쓰면 좀 키가 자랄지 그것까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컴포트 모드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. 차가 놓으면은 읽어낼 때 좀 자잘한 것들은 굉장히 그냥 하체에서 흡수를 해버립니다. 그 일일이 좀 노면의 좀 세밀한 변화들을 다 운전자에게 좀 이렇게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좀 처리를 해버리는 듯한 네,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지금 마사지 기능을 계속 키고 가니까는 아까 골반 스트레칭을 좀 켰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니까는 엉덩이 부분에서 지금 오른쪽과 왼쪽 부분이 좀 비대칭으로 부풀었다가 수축했다가 그거를 좀 반복을 하는군요. 다른 부분보다 좀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는 엑셀에서 발을 떼었을 때 좀 중립주행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. 아까 에코에서는 거의 이제 평지나 완만한 내리막이면은 엑셀에서 발을 떼었다 하기만 하면은 바로바로 중립주행에 들어갔었는데 얘는 좀 덜 그럽니다. 지금 잠깐 방향 지시등을 켜니까 그 방향으로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보여주죠. 그리고 지금같이 그렇게 동영상을 보여줄 때 옆에 그 오른쪽에 있는 타코메타보다 조금 더 운전자 쪽으로 가까이 그렇게 보여주면 다시 한번 켜볼게요. 이렇게 켜면은 화면이 좀 안에 들어가 있던 게 위쪽으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좀 이 중요한 운전 정보를 좀 더 운전자에게 가까이 보이게 하는 그런 세밀함이 좀 돋보이네요. 평상시에는 저렇게 속도계와 엔진 회전계가 좀 안쪽에 들어가 있게 그리고 또 이 구리 색깔의 테두리는 또 그렇게 좀 돌출돼 있게 그렇게 보입니다. 그러니까 각종 정보들이 좀 보이는 깊이가 좀 다 달라요. 이 영상으로는 아마 표현이 안 될 텐데요. 이 운전석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그런 면이 눈에 띕니다. 그리고 이제 GV80을 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마 제가 하는 것 같은 실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뭐냐면은 여기 이제 양쪽 공조장치 온도 조절 다이얼이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이걸 돌리면은 뭐 온도 조절이 당연히 됩니다만 꼭 요 가운데 그 온도 표시 장치가 누르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이 해서 눌러보게 되거든요. 근데 사실은 요거는 디스플레이 창이고 눌렀을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. 네, 아마 저 같은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미세먼지, 그러니까 실내 공기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그런 표시창이 있습니다. 지금 뭐 좋은 상태라고 그렇게 좀 하는군요. 그래서 지금은 아직 공조 장치를 켰지만 실내
실내 공기 정화 기능은 작동시키지 않고 있네요. 제가 그리고 호기심에서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 게, 이 차가 이제 주행하다가 그 터널 진입 전에 그 외기 유입을 이제 실내 순환으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게 있죠. 그래서 앞에 좀 이따가 좀 터널이 나올 텐데, 일부러 제가 공조 장치를 지금 그 외기 유입으로 해놨고, 그 다음에 조수석에 그 유리도 잠깐 내려놨습니다. 약간. 그리고 썬루프도 좀 틸트로 열어놨어요. 얼만큼까지 그 기능이 관여를 하는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. 좀 이따가 이제 터널이 나오거든요. 300m 나오는데 좀 어떤 거에 이제 좀 동작을 바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 터널을 나간 다음에는 또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도 볼게요. 일단은 도어 창문 닫았고요. 이게 실내 그 순환으로 바꿨어요. 근데 썬루프는 닫지는 않았네요. 네, 썬루프는 틸트로 열어놓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. 그럼 이번에는 이제 터널을 나가고 나서 이 공조장치 내기 순환과 이 창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? 네, 이렇게 하고 나니까는 이 공조장치는 외기 유입으로 다시 바뀌었는데요. 이 자동으로 닫혔던 도어 윈도우는 다시 열리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썬루프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좀 이걸로 확인이 되네요. 이 GV80 3.5 가솔린은 자신을 선택해준 차의 주인님에게 평소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줄 겁니다. 그걸 잘 표현할 수 있는 노래 한 소절로 그 표현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들어보시죠. 이렇게 할 겁니다. 제네시스 GV80의 이제 3.5 가솔린 정도를 보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가격대가 인접한 다른 외제 SUV를 같이 비교해 보셨을 겁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차를 고르셨을 때 좀 주변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그 정도 돈이면은 조금 뭐 다른 선택지가 있었지 않았느냐, 네,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그런 좀 입방아를 찌를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. 때로는 그게 좀 피곤하게 여겨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분들의 멋모르는 입방아를 좀 잠재울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은 언제 한번 이 차를 좀 같이 어딘가를 가실 때 옆이나 뒤에 한번 태워보시면은 더 이상 그런 반응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만큼 차가 좋고요,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산 SUV 중에서 가장 고가의 차량답게 거기에 걸맞는 그런 퀄리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촉각으로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행 면에서도 또 승차감이나 이런 정숙성 이런 거를 다 통틀어 봤을 때 하나의 굉장히 좋은 선택지다, 그런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또 5년 10만 킬로에 해당되는 막강한 그 보증기간이 있죠. 기본 보증기간이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좀 좋게 작용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정도로 해가지고요, 이제 국내에서 가장 고가에 해당되는 SUV인 국산 SUV 중에 가장 고가인 제네시스 GV80 3.5 가솔린 4륜구동 모델을 좀 일상에서 리뷰를 해봤습니다. 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같이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